연준 의장 제롬 파웰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간밤에 정말 무섭게 원웨이로 스쿠징을 했습니다. 이 전 시간에 저희의 게임 플랜이 여기를 이탈하는 공간에서 모멘텀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 최근의 고점까지를 동행하는 매수로 들어가겠다 였는데요.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편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방 모멘텀이 들어오면 이제 하방 이탈 공간에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근에 약간 횡보장 형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즉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되려 약손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영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영매매 형식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점에 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약간 물타기하고 존버하다가 올라오면 먹고 다시 줄 그어서 이런 식으로 매수, 올라오면 이렇게 줄 그어서 이렇게 아래로 매도하는 이런 패턴으로 매매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횡보의 성향으로 흘러갈 때 오히려 수익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런 원웨이 장세에서 정말 한 방에 다 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깡통을 찰 수도 있어요. 초심자들이 항상 당하는 변곡 매매 패턴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오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깨랑 고점까지 이미 다 도달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상황은 적당하게 올려치고 나서 다시 안착하면 지지를 확인하고 이탈하는 공간을 다시 고점까지 도달하는 이런 매매 패턴을 원했는데, 고점을 이미 도달해버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게임 플랜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12월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매크로적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피봇 설명드렸습니다. 영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흐름이 CPI의 흐름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상도 체크하고 넘어오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보통은 피봇 기준으로 안착하면 지지에서 매수를 기다림, 피봇 기준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 올라오면 매도, 다시 올라오면 매도, 다시 올라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피봇을 안착했을 때 위로 매수, 저항을 안착하면 저항 2까지 매수, 지표에서 설정에 들어오시면 저항 3, 4, 5 체크해 주시면요, 여기 위로 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1을 안착하면 2까지 매수, 2를 안착하면 3까지 매수, 3 안착하면 4까지 매수, 4 안착하면 5까지 매수, 이렇게 철저하게 추세 추종의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이상은 전부 다 추격 매수가 되지만요, 변곡 매매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언제든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횡보장에서 위아래를 먹는 횡보 매매를 하시다가 원웨이 추세의 장세로 넘어와서 한 번에 털리는 매매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밤에 한 방에 올려쳤습니다. 저희가 단기 트레이더로서 원하는 움직임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 한번 강한 상승 파동을 쳐주고요, 밑으로 내려올 때 최근에 지지가 됐던 공간, 최근에 저항이 됐던 공간, 이 피봇의 공간이 바로 지지로 안착을 하면서 내려오는 걸 바로 매수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려오고 여기를 다시 이탈하는 공간을, 이렇게 고점까지 동행하는 이 공간을 아마 노리셨을 텐데, 한 번에 올랐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민감도를 올리시고 이 안에서 내가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틱 차트로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파동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틱 차트를 보셔야 되고요. 나스닥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500에서 1500틱 사이 정도의 틱 차트에서 여러분의 셋업에 맞게 조율해 가면서 복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도를 높였을 때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을 본다고 하면요, 첫 번째 이 파동은 강하게 리젝을 맞고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 이탈 공간을 강한 상승 모멘텀 여기를 타서 이렇게 노릴 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괜찮다 하는 곳은 이 두 번째 파동 이후에 이탈했을 때 여기를 안착하고 바로 이 공간, 여기가 바로 베스트 스팟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틱 차트와 분 차트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날아가는 셋업을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10분이던 30분이던 저희 추세 기준상 이격도가 상당히 커지는 공간이죠. 중간에 다시 눌림이 좀 크게 왔을 때 이 구간을 이탈하는 공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탈하는 공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모멘텀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조정에서 흐물흐물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이탈할 때는 확실하게 강한 모멘텀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셋업 플러스 모멘텀인데, 셋업에서 컨퍼메이션을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컨퍼메이션은 모멘텀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민감도를 다소 낮춰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에서 컨퍼메이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분이나 5분에서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공간을 이렇게 상방으로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지를 바치고 나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적당한 공간에 지지나 마디값을 예측하고 내려오는 것,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매물대가 텅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 공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승 파동으로 밀어주고 난 이후에 안착하면 거기를 기점으로 이탈하는 요 공간을 노리는 게 최적화된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뚫려있는 매물대 공간이 없진 않아요. 이런 공간에 한 번씩 뚝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을 클리어하고 난 이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파동 뚝 떨어지는 매도 파동을 먹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도를 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첫 이 파동을 끌어내리고 난 이후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공간을 다시 받치고 이탈하는 요 저점을 동행하는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뚫고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매도 추세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매크로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예측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로 간다, 반드시 매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멘텀을 컨퍼메이션으로 잡는다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방심하기 조금 이르죠. 이번 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악재를 달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어제의 상승 모멘텀을 모두 다 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어제 조우스가 있었고 오늘 이제 PCE가 나오고요. 항상 이 첫 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내일 비농 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 PMI 요 시간대를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대를 피해서 매매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PPI, CPI, FOMC 요 이제 3 콤보가 남아 있죠. 강력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CPI와 FOMC 요때는 항상 거래하지 마시고 일단 모멘텀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관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달 CPI가 예상보다 많이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불러 들어왔고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예측을 또다시 하회한다고 한다면 좀 더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FOMC를 약간 선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FOMC 나올 때 또 동행을 잘 보시고요. 지표 관련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 무엇이 발표되느냐 보다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몇 시에 발표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시 반에 보통 지표가 발표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 거래를 피해 가야 되는 거고요. 어제는 11시 45분과 12시에 PMI와 조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 피해 가야 되는 거죠. 11시 30분에 미장이 열리고 모멘텀이 들어오면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열리고 나서 곧바로 PMI와 조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12시까지 거래하기가 실상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으로 장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항생의 흐름 그리고 중국 주식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 일단 중국 주식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리오프닝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것은 증시의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 철회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이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때 또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요약해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영매매를 반드시 피해 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횡보장에서 영매매로 수익을 받다 하시는 분들은 원웨이 장세에서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고점 근처에서 상승 모멘텀 파동을 강하게 들고 나올 때 여기서 다시 매도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고 떨어지면 수익 날 수 있는 공간이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영원히 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파동의 조정이 크면 클수록 여기를 이탈하는 상승 파동을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다시 눌렸을 때 이탈하는 공간을 노리시고요. 매도를 노린다고 하시면 여기서 더 빼야 됩니다. 강한 하방을 빼고 나서 눌리면 거기를 기점으로 이탈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표죠. 지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표가 나오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첫 주에 고용 보고서와 두 번째, 세 번째 주 CPI, PPI 그리고 FOMC가 있는 달은 반드시 FOMC의 동향을 체크해야 되겠죠. 지표 발표가 나는 시간에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모멘텀이 들어오는 시간대 이 모멘텀을 컨퍼메이션으로 삼고 매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돈을 많이 있다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조금이라도 누적을 쌓아갈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